안녕하세요. 농바시 대표 김유열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했냐면요.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하는 게 낫다. 그런 주제로 농바시 제22강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일을 할까 말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이익을 보냐 안 보냐부터 시작해서 용기가 있냐 없냐 따라서 뭐 안 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양당 간에 어떤 내가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할 때는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이 글은, 제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 농바시제 22강은 하는 게 낫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갈등이 생길 때 무조건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라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하는 게 낫다. 농바시 제22강입니다. 40대 이상 중장년들에게 특히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힘과 용기를 주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일을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다. 결론은 하지 않고 후회하기보다는 하는 것이 더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SBS 윤영미 아나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사례는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정이 보태진다면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이거죠. SBS 윤영미 아나운서의 성공 사례는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인데요. 정말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듣고 많은 감동을 하게 되고 또한 느끼게 됐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이제 아나운서 어렸을 때 아들이 태어날 자리에 자기가 딸로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많은 좀 서름을 좀 겪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 대한 비하감 또 좌절감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자기는 그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근데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 때,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어느 날 이름표를 자기 이름 외에 이제 뭐 거기다가 이제 학내 방송 아나운서 역할을 조금 했던 모양이에요. 뭐 학예 연수원이라고. 그래서 아나운서라는 명찰을 달아줬답니다. 이 윤영미 아나운서 어린 시절에. 그러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전에는 막 속된 말로 이놈의 가시네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태어났다고 하면서 구박을 하던 아주머니들이 이제 뭐 아나운서 명찰을 달고 다니니까 너 언제 아나운서 됐니? 하고 이제 자존감을 좀 올려주고 또 잘해봐라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느 순간에 아나운서가 되기로 꿈을 갖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8번이나 봐가지고 좀 낙방을 계속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과연 자기가 내가 이제 포기를 해야 하냐 아니면 다시 도전해야 할 것인가, 아마 SBS 춘천방송의 강원도 사람이라 아마 그쪽에 도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나운서 시험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몇백 대 1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격하기가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방법을 다르게 도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도전해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8번이나 떨어지고 나서 이제 SBS 사장님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8장을 썼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꼭 좀 아나운서 자기는 돼야 된다. 절절하게, 구구절절하게 8페이지 편지를 써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됐습니다. 합격이 됐어요. 그렇게 어렵다는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9번째 이제 도전해가지고 된 거죠. 특히 이제 그 편지 내용에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고 반드시 자기는 아나운서가 돼야겠다는
그런 것을 강력히 이제 피력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그 진심이 통했는지 MBC 그 춘천 지사장님이 뭐 이쁘게 봤는지는 몰라도 아나운서의 길을 걷게 되면서 오래오래 좀 또 근무를 잘 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느낀 점이 뭐냐면 어쨌든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보통 사람이 뭐 8번 떨어지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떨어져서 더 이상 아나운서 복이 없는가 보다 이제 포기해버리거든요, 되게.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국 정말 사장님에게 편지까지 쓸 정도로 무조건 어떤 하는 쪽으로 도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오늘날의 윤영미 아나운서가 있게 된 그런 동기가 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난관이 있답니다. 춘천 SBS 방송사에 지방에 오래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 진출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뭐 지방에서 중앙에 가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래요. 방송 뭐 지방 공무원이 중앙으로 가기 힘들듯이 아마 여기도 뭐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감성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번에는 근데 대통령 영부인에게 썼답니다. 누구라고는 모르겠고 답장이 40일 동안 없다가 결국 답장이 왔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결국 합격했는 모양입니다. 서울로 왔네요. 예, 대통령 부인이 40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는 몰라도 서울로 정건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부인에게, 영부인에게 편지를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그런다 미친 짓이라도 해서 결국은 자기가 오고자 하는 서울로 오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중책을 맡게 되면서 아나운서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답니다. 편지를 쓸까 말까 많은 망설임이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뭐라도 계속적으로 자기가 꿈만 품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윤영미 아나운서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정말 대통령 영부인에까지 편지를 쓸 정도로 그 열정은 알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좌절하고 나는 지방에 올라갈 수가 없어. 관행대로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백도 없고 어떻습니까? 대통령 영부인에게 편지까지 써서라도 어떤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그 행위를 한 결과 어쨌든 40일 만에 그 답장을 받게 되고 서울로 전근이 됐답니다. 뭐라도 하는 게 이익이 되냐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정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부터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내가 창피하니까 미루고 있던 일들 그리고 내가 뭐 정말 나 그런 미친 짓은 내가 과연 해야 될까? 내가 그런 일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바로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쪽으로. 예. 그래서 윤영미 아나운서 열정은 정말 책으로도 나왔고요. 책도 지금 뭐 잘 팔리고 있답니다. 정말 열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대하여 창피하지 않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최선을 다했더니 더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아나운서가 나이 들면서 점점 이제 젊은이들에게 밀리더니 이제 격에 맞지 않는 일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굴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나운서가 이제 점점 나이 먹으니까 젊은 애들한테 아무래도 그 양보를 할 때가 된 거죠. 그럴 때 바로 또 변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신했냐면은 이제 종편이 생기기 전인데 어렵다고 누가 잘 하지 않는 야구 경기, 야구 중계는 아나운서들도 굉장히 그 싫어한다고 합니다. 뭐 어렵기도 하고 또 그 볼 캐치를 바로바로 해가지고 중계방송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야구 용어를 더욱 열심히 배우고 외우고 또 어려운 공부를 거쳐서 드디어 야구 중계를 또 6년이나 했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또 역할이 틀려지거든요. 변신도 해야 되고 후배들한테 이제 그 좋은 자리를 물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야구 중계 방송을 자처해가지고 자처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6년이나 또 그것을 했다는 게 대해서 굉장히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나 그냥 이제 포기하고 낙향이나 해야겠다 않고 자기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TV 종편이 생기면서 화려한 전문 아나운서로서 또한 그 복귀를 하게 되죠. 정말 열심히 하니까 또 이런 기회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야구 경기, 야구 중계방송을 6년 동안 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감각도 무뎌지고 또 인정받아서 TV 종편이 생기면서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 야구 경기 그런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종편으로 넘어와 가지고 다시 화려한 전문 아나운서로 복귀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이런 점에서도 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열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포기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야 되기 때문에 버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오히려 후배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을 더욱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해내니까 그런 기회가 왔다 이거죠. 나중에 50이 넘어서도 오락 전문 프로그램으로 또 전향을 해가지고 MC로서도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사실 50 넘어서는 이제 뭐 후배들한테 자리 물려주고 퇴직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락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그 코미디 프로그램 굉장히 또 진행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도 전문 MC로서 명성을 떨쳤다고 하니 정말 이 열정은 저희들이 우리들이 좀 배워야 할 아나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락 프로그램에 데뷔하기 위해서 이제 잡을 갖기 위해서 아마 당분간 쉬었던 모양이죠. 이제 그 종편에 있다가. 근데 마침 가족과 함께 머리도 쉬고 이제 일본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또 떠나는 날 종편에서 연락이 오게 된 거죠, 이제. 예? 이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자기가. 근데 전화가 오지 않고 오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머리나 쉬러 일본으로 떠나는 날 온 거예요. 일본까지 간 거지. 할 수 내릴 수도 없고 바다에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무조건 오케이 했답니다. 근데 마침 이 크루즈 바다로 떠나버리면 그 당시에는 이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 안 해가지고 전화를 받지 못한답니다. 근데도 그 배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연락이 오게 됐기 때문에 연락을 받은 거죠. 무조건 오케이 했답니다. 무조건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죠. 하겠다 이거예요. 하겠다.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잡을 구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잡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뭐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한다고. 예. 근데 문제는 오늘 당장 출연해 달라고. 지금 일본 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급히 뭐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뭐 고속버스 타고 방송 5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첫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무조건 하겠다 해놓고 그때부터 공부를 막 밤잠 안 자고 하고 그런 스타일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 열정. 그래서 오늘날 성공하게 되는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무조건 오케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50 넘어서는 신신의 모창 오락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 신신의 모창으로 유쾌한 오락 프로그램의 회복인데 한번 해보자 이것도. 그러니까 윤영미 아나운서 이분은 무조건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반드시 잡는다 이겁니다. 한번 해보자. 무조건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주어진 시간은 단 일주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신에 가서 집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직접 개인 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돈을 주고받았나 어쨌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워낙 열정이 높으니까 신신혜 씨도 그거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근데 방송 결과는 시청률이 45%가 될 정도로 대박을 냈다고 그래요. 이게 코미디에 대해서도 뭐 전문 MC도 처음 데뷔하는 상태고 또 전문 MC 코미디 해본 것도 아닌데 정말 첫 그런 데뷔 때 일주일 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 신신의 가짜 짜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막 뒤집어지게 만들었던 모양이죠. 그런 흉내를 내고 모창을 하고 또 직접
그 모창 가수한테 직접 배웠으니까 얼마나 실감나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첫 오락 프로그램을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시청률 45%는 굉장한 성공이거든요. 이게 열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뭐 내가 나 그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생각해 볼게요. 그럼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거죠. 무조건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일도 있거든요. 자기는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제 크루즈 여행 그 배를 타고 자기가 요리를 해보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 학원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요리 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초보자죠, 완전히. 무조건 그 크루즈 여행사로부터 크루즈 여행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주방장을 뽑는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응모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덜컥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음식 배운 지도 얼마 안 되고, 근데 그때부터 40일인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요리를 공부했는지, 정말 요리는 이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요리사가 돼가지고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정말 실력 발휘를 한 거죠. 근데 배워서 이분은 역할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무조건 해보자. 그러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저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저는 아이고 내 실력으로 어떻게 내가 응? 그걸 할 수 있어? 포기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날부터 일주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것을 왜냐면 어느 정도는 또 해야 되니까. 예?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운전 못하는 일주일 만에 배우든지 요리를 못하면 요리 학원을 다니든지 그런 40일 동안 열심히 배워가지고 크루즈 여행사의 그런 요리사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분도 정말 신신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직접적으로 가수한테 개인 교습을 받을 정도로 열정을 죽으라고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시청률 45%는 대박을 터뜨린 일을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의 열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 한번 해보자의 결과는요, 안 되는 조건을 걸고 안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제가 잠깐 얘기. 어떤 사람은 뭔 일을 하면 그 안 되는 이유로 10가지를 돼요. 어떤 사람은 뭔 일을 해보라면 해봐? 한번 해보자. 되는 이유 10가지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논바시 때도 정주영 회장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사막에 가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건물을 지라거니까 배를 만든다든지 뭔그 토목공사를 하라거니까 안 되는 다른 사장들은 다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뭐 45도 뜨거워서 안 된다. 물이 없어서 안 된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건축 자재가 뭐 좋지 않다. 정주영 회장은 다 전부 다 오케이. 뜨거우니까 밤에 이러면 되고 인력이 부족해. 인력이야 뭐 우리나라 사람 수입해서 쓰면 되고 또 건축 자재는 널려 있는 게 모래고 다. 물은 바닷물 그 정제해가지고 쓰면 되고 또 플랜트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을 정제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되는 이유 10가지를 갖고 가서 결국은 정주영 회장이 중동 건설붐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는 이유 10가지를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조건을 걸고 안 하면 포기한 일인데도 무조건 오케이가 습관화됐다고 합니다. 윤영미 아나운서는. 일단 승낙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고 합니다. 직접 가수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쉽지 않은 일을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열정 앞에서는 추풍 나오기였다. 그렇죠. 열정 앞에서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신신의 가수하고 같이 출연도 해가지고 더욱더 그 오락 프로그램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또 그 오락 프로그램에 도입을 해가지고 모창을 했는데 좀 대박을 터뜨렸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싸이 집에 가가지고 직접 강남스타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모양이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일주일간 역시 이게 뭐 전문이네요. 그런 싸이하고 같이 출연도 하고 해가지고 더욱더 오락 프로그램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스타일 노래를 직접 가수로 찾아가 요령을 배우고 오락 프로그램에서 대박을 터뜨린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열정을 배워야 될 그런 윤영미 아나운서가 아닌가 싶어요.
또 가수와 함께 출연도 하고, 또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수 집에 찾아갈까 말까 뭐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또 흉보지는 않을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분도. 근데 결론은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갈까 말까 할 때, 할까 말까 할 때 무조건 해보자, 무조건 가보자. 의외로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어떤 일을 창피해서 안 된다, 내가 이 나이에 이것을 결정을 할까, 이 일을 할까 말까, 또 어떤 일을 정말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할 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이것을 과연 내가 이 격에 맞냐.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 일을 뭐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문제는 정말 사치스러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뭐 이렇게 취업 못 오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정말 실업률이 장난이 아닌데,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까지 얹어져 가지고 이제 그 로봇가 이제 전부 다 무인 자동차 나오고 그런 기계들이 대체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지난번 농바시에서도 제가 강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사람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취업을 구직자를 해서는 안 되죠. 내가 우선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일을 또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제 아까 윤영미 아나운서가 정말 야구 경기라도 중계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나중에 TV 종편에서 다시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집에서 놀아버렸다면 감각도 무뎌지고 두 번째 기회도 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화려한 시절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좋은 날이 온다. 더 좋은 기회가 오고 더 좋은 직업의 기회가 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오늘 주제처럼 정말 무조건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바시 제 22강은 정말 하는 게 낫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유튜브에서 농바시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니까 꼭 오셔가지고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버튼도 눌러주시면 제가 재능 기부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농바시 제 22강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하는 게 낫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번 해보자 한 사람이 반드시 기회가 주어졌다.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해서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일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러나 긴가민가 할 때는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안 해버리면 아예 기회조차도 없는데 하면은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도 배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좋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안 해버리면 교훈조차도 얻을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또 시행착오가 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하면은 운 좋으면 좋고 잘 되고, 설사 잘못되고 실패를 했더라도 내가 그것서부터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고, 어쨌든 하는 게 낫잖아요. 100%짜리 확률이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는 게 낫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예,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